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나타난 못볼 꼴의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씹어대며 자신의 정치에 이용해대더니만 아닐까 달라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자신의 정치 홍보의 장으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간 군상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이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하던 모습을 봐온 저로서는 그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때는 이때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모든 걸 던져 위기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야당 대표의 희생과 헌신을 이용하려는 자들, 눈에 다 보입니다. 그나저나 벌써 단식 13일째인데요. 또 오늘 검찰의 재출석 요구에 응한 이재명 대표가 다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금의 몸 상태로 조사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큰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어서 빨리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했으면 합니다. 이 대표의 마음이 현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 정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 알아들었으면 합니다.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근데 이게 저희 당원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다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만 해주시는 게 다시 정말 진심으로 그만 해주시고 건강 회복에 이제 힘써주세요. 그래서 같이 좀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함께 긴 호흡으로 같이 좀 싸워 나가주세요. 너무 고생을 혼자 많이 하셔가지고. 요새는 어디 있어요? 저 요새 뭐 여기저기 전국 다니고. 아니 사는 데가. 저 지금 이제 사는 거는 그때 스토킹 당하고 나서 서대문고 와가지고. 서대문네. 네. 학교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 다녀요? 네, 대학원 다녀요. 어디요? 저 이화여대. 네,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대표님 단식 이제 중단하시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저 요리 잘한다고 제가 회복식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중단해주세요. 건강 회복하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중진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만류에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2일 검찰에 제소한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폭압과 폭정의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가에 정면 대응을 이어나갔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일 오후 1시 30분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에 출석하는데요. 검찰 조사에 6번째 응하는 것으로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지 사흘 만에 재출석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일 조사에서도 검찰은 시간 끌기, 아무런 증거 없는 앵무새 조사로 그들의 저의가 들통난 바 있는데요. 권수석 대변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단식 이후 당의 공식 회의에 빠짐없이 출석했던 이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는데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이 대표가 전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날 오전에도 몸을 일으킬 힘이 없어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이 돼서야 국회 본청 앞 단식장에 나왔고 주요 정치인들이 찾아올 때만 몸을 일으켰을 뿐 누워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당 관계자는 본인 의사가 완강해 의료진 대기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국회 출입기자들도 긴급 상황을 대비해 이 대표 단식장 주변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는 자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계속해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고 폄훼하며
비아냥대기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들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역대 최악의 정권과 집권 여당 반드시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론 발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순순히 꼬리를 숨기게 놔두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탄핵을 아시다시피 발의하고 결의해 놓으면 해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탄핵은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 단독 발의와 가결이 가능한데요.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민주당은 12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추진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2월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잘못이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 결론을 냈는데요. 민주당이 이종섭 장관 탄핵을 밀어붙이더라도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당내에서도 지배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교체설까지 나오는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국회법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장관 교체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힘당은 민주당이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이런 습관적인 탄핵 추진은 전례가 돼서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탄핵이 반복될 것이라며 본인들이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한다지만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뭘까요? 야당을 기만하고 삼권 분립도 헌법마저 무시하고 버리는 법꾸라지 검찰 독재 공화국의 폭거와 폭정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진실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덮고 싶어도 덮을 수 없고 바꾸고 싶어서 비틀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의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해 형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되었는지 박 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웃지 못할 표현들과 장관 등의 구체적인 외압 형태가 고스란히 적혀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국방부 장관의 외압 행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는 본인이 검찰단장에게 회수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답했지만 며칠 후인 예결위에서는 누구에게도 회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해병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방위 현안 질의, 법사위 현안 질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